어제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서 3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도로이고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스쿨존으로 지정이 된 곳이라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게 된 겁니까? 네, 어제 17일입니다. 아침 8시 45분인데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있는 왕복 4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전방 30m 앞에 교차로가 있어가지고 빨간불이 켜지니까 거기에 바로 8.5톤 트럭이 거기에서 이제 정차를 했는데요. 그때 네. 바로 어린이집 등원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횡단보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횡단보도에서 다른 차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교차로 앞에 있는 거기에서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8.5톤 트럭 운전사가 바로 횡단보도에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모차가 이제 2명이 타는 유모차였는데 거기 3살짜리 아이가 숨지고 네. 나머지 3명이 이제 다치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횡단보도 중간에 걸쳐 있어서 유모차를 밀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던 와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도 바로 그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7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에 어린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 봤으면 이 어린이도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월 달에 사고가 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처음 바로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 네. 정말 참 일정이 그렇게 맞아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손자 7살 먹은 남자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는 그 순간 바로 사고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주저앉아가지고 울었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어른도 이 트라우마가 엄청난데 이 7살 된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다쳐가지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처음 학교를 가는 날 바로 또 그날 바로 공교롭게 이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까지도 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다시 바로 그 지점에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 이유,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6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스쿨존 관련 법률이 상당히 강화됐는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사고가 발생되고 난 뒤에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사고 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돼서 560건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발생 원인들을 보게 된다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이 33.6%고요. 운전 의무 불행이 31.6%라 해서 총 65.2%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8.5톤 트럭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거기가 스쿨존이고 횡단보도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보행자가 있으면 거기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경찰이 출동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CCTV를 보게 된다면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전혀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막 지나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어떤 그 선의와 도덕성에만 우리가 의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컨대 뭐 외국에서는 참 그 법을 잘 지키는데 한국 사람들 법을 잘 안 지킨다? 아닙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도 법을 잘 지켜요. 왜 그러냐? 법이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음주운전이라든가 스쿨존 사고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뭐 CCTV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정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더 이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숨지는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